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녹음기와 위치 추적기를 생각하는 사람들,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제 주의할 점과 꼭 염두에 두고 사용하셔야 할 점을 좀 설명드릴게요. 요즘 참 힘들죠. 다들 힘들어요.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없죠. 근데 이제 이 힘든 상황에서 또 이제 배우자까지 집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다니니까 더 힘들고. 이제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되면 이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을 한 이불 속에서 이렇게 듣고 살던 배우자가 나 아닌 다른 이성과 뭔가 마음을 주고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한다는 생각, 상상만 해도 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고민, 이제 배우자가 외도를 시작했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뭐 확실하게 증거나 외도에 대한 이런 정황을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고민하다가 녹음기나 위치 추적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흥신소 같은 데를 많이 찾았죠.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근데 흥신소를 요즘에는 거의 찾질 않아요. 또 이런저런 주변에서 또 들리는 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직접 증거를 한번 이제 잡아보려고 이렇게 이제 녹음기나 위치 추적기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녹음기는 누군가와 대화 내용,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대화 내용을 좀 들어서 한번 이제 증거를 이제 확보해 보려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이제 위치 추적기는 이렇게 이제 행적을 추적하려고 하는 건데, 녹음기로 녹음해서 들어보면, 대화 내용 들어보면 웬만큼 알죠. 아, 이 두 사람이 외도, 불륜 관계다 아니다, 요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녹음기로 녹음하면. 그리고 또 이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 수상한 내용으로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위치 추적기는 혹시 이제 뭐 돌아다니는 행적을 보면 모텔이라든가 펜션이라든가, 아, 이 사람이 여길 갈 일이 없는데 여길 갔다. 가서 보통 모텔이나 이런 숙박업소 들어가면 대실이라는 게 있죠. 대실. 모텔은 꼭 잠만 자는 숙박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대실이라는 게 보통 대실이 2시간이에요. 모텔은. 이 모텔에서 2시간을 있다가 왔다는 기록, 이런 걸 봐서 이제 증거 자료를 이렇게 잡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확실한 거예요. 녹음기 속으로 들리는 대화 내용, 불손한 내용, 불륜의 증거, 아, 요건 증거다, 요건 불륜이다, 이런 내용, 요건 법원의 증거 자료가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이 녹음기로 녹음을 해서 이 증거 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재판상에 이제 만약에 이제 이혼할 때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녹음기로 녹음을 한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해요. 가령 내가 차 안에다가 녹음을 했어요. 내가 침실에다가 녹음기를 놔두고 나 없는 동안에 누군가 집에 와서 뭐 내 아내, 내 마누라랑 무슨 짓을 했어, 대화를 하고 통화를 했어, 이런 내용, 증거 될 만한 거를 녹음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증거 자료 제출 안 돼요. 녹음기로 녹음한 건 내가 참여한 당사자, 녹음기를 설치한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 내용만 증거 자료로 채택이 가능해요. 나 없는 자리에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은 증거 자료로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위치 추적기도 마찬가지예요. 위치 추적기도 차에다, 내 아내, 내 남편의 차에다 위치 추적기를 부착을 해서
이동한 동선을 확인했어. 근데 뭐 모텔 갔다 왔어. 내연녀 집, 내연남 집 갔다 왔어. 거기서 뭔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요 둘이 여행을 갔다 왔어. 이런 거 물론 나쁜 짓이죠. 나쁜 짓인데 배우자에겐 외도와 불륜에 대한 증거죠. 근데 이거는 법원에서 또 증거자료로 채택이 안 돼요.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위치 정보 수집을 하려면 상대방한테. 근데 무동의, 동의 없이 했기 때문에 증거자료로 채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녹음기와 위치 추적기 필요한지, 그리고 왜 위치 추적기와 녹음기를 사용하는지. 물론 많이들 사용하세요. 사용하는데 증거자료도 사용 못하고 재판에 뭐 제출도 못하고 이런 거 뭐하러 사용하냐. 녹음기와 위치 추적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점 때문이에요. 궁금하고 이상하고 미치겠죠. 배우자의 외도는 의심하면 할수록 스트레스예요. 잠도 안 와. 생각에 끝이 없어. 그러면 도대체 왜 멀쩡하던 내 아내, 내 남편이 갑자기 행동을 저렇게 이상하게 할까? 그리고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할까? 눈에 뻔히 보여. 바람 피는 사람은 거짓말이 눈에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거짓말 안 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색해. 딱 보여, 행동에서. 근데 그리고 또 이제 그 거짓말은 며칠 있으면 또 뽀록 나타. 왜냐하면 거짓말은 있잖아요. 기억을 못해요. 진실은 그 말이 진실이고 사실이면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기억이 나거든. 머릿속에. 근데 거짓말은 기억을 못해요. 왜? 사실이 아니니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사람이 그걸 오랫동안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려. 그러면 그 거짓말 했던 거를 한 며칠 있다, 한 15일 있다가 당신 어쩌고 저쩌고 한다며 왜 안 했어? 그러면 당황하게 돼. 왜? 자기가 그냥 순간적으로 거짓말한 거라 기억이 안 나거든. 그렇게 되면 그런 데서 하나씩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 거짓말은. 한번 의심하면 끝이 없지. 이것도 수상하고 저것도 수상하고 눈에 보이는 게 저게 진실인데도 수상하게 보여. 일단 바람피고 외도를 한다는 사실, 내 배우자가 바람피고 외도를 한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의심스러운 거야. 네. 근데 증거는 없어. 확실한 물증이 없어. 끙끙 앓지. 끙끙 앓다가 이제 심하면, 여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심하면 공황장애 같은 게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일하고 있는 시간이야. 바람피지 않고 있어. 지금 바람피는 시간 따로 있잖아. 일하고 있는 시간에도 이 새끼 일 안 하고 어디 가서 누굴 만나가지고 어디서 뒹굴지는 않을까,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왜냐, 아내는 집에서 애들 학교 보내고 혼자 있잖아. 혼자 있는 그 집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대화할 사람도 없고. 공황장애가 온다고, 심하면. 남자 같은 경우는 내 마누라가, 남자가 나와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내 마누라가 누구를 만나서 바람피지는 않을까, 누구 만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일이 제대로 잡히지 않지. 남자의 경우 사회생활 거의 못하는 거지. 그래서 녹음기와 위치 추적기라도 있으면 그 마음이 좀 달래지지. 확실히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지, 녹음기와 위치 추적기로. 그래서 녹음기도 갖다 놔보고 추적기로 추적도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동선을 보지. 그리고 이제 녹음기에서 누굴 만나서 뭐 어디서 만나자는 약속, 자기야 사랑해, 자기 오늘 뭐 했어, 뭐 이런 내용이 들려. 그럼 이거 확실한 거잖아요. 이제 정황상 증거는 잡았어. 증거 정황상으로 알았어, 바람피는 거. 그리고 이제 위치 추적기. 근데 단순히 말로만 애정 행각을 하는지, 실제적으로 모텔을 가는지, 내연녀 집에 가는지 내연남 집에 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치 추적기는
추적을 한번 해보는 거지. 해보니까 요놈이 여기를 자주 갔네. 위치 동선을 보니까 내연녀 집이 여긴가 보네. 여기를 자주 들락거리네. 요놈이 내 마누라 내 남편이 딴 여자랑 이쪽 모텔을 자주 가는구나. 주로 이쪽에서 행동을 하는구나. 이 행동 반경, 행적, 이 모든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치 추적기와 녹음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걸 수집해서 법원에 증거자를 제출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다기보다 모든 걸 정황을 파악한다는 거지. 그럼으로써 내가 심적으로 그래도 스트레스가 좀 덜 받지. 왜냐면 확실한 걸 알았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이제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거죠. 합법적인. 요거는 비합법적인 증거라고 하면, 재판에 제출할 수 없는 증거라고 하면 이제 이걸로 확인하고 파악을 해서 이제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을 해야죠. 말하자면 이제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물론 녹음기와 위치적기를 사용을 해서 모든 걸 확인했는데 지극히 정상이야. 외도를 안 하고 진짜 지극히 정상인 내 마누라 내 남편이야. 그럼 다행이죠. 그런데 확인을 해본 결과 바람을 피고 있어. 그럼 이제 합법적인 증거를 잡기 시작을 하는데, 자, 녹음기로 웬만큼 정황을 파악했죠. 위치 추적기로 위치 추적을 해서 웬만큼 동선을 알았죠. 그러면 직접 가서 모텔에 들어가든가 나올 때 사진을 찍는다든가 직접. 그 다음 직접 만나서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면서, 내가 니네들 모텔 들락날락한 거, 내연녀 집 들락날락한 거 다 확인했다고 내가 직접 찍었다. 니네들 언제부터 만났느냐, 앞으로 만나지 마라. 요런 녹음을 할 때, 내가 참여해서 녹음을 할 때 녹음기를 또 사용하고, 요런 거는 다 합법적인 증거자료 제출이 되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미리 정황을 좀 파악하는 거죠. 대부분이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아내의 목소리와 남자의 대화 내용, 은밀하고 야릇한 내용, 연인과의, 누가 들어도 이건 둘이 연인 사이고 불륜 관계다. 이걸 파악한다는 거지. 파악을 해서 사실을 확인했으면 합법적인 증거를 찾아야죠. 합법적인 증거는 내가 직접 나서서, 남을 시키지 않고 직접 나서서 한 걸 합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남을 시켜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모든 걸 내가 했다면 합법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합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밑작업. 요약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녹음을 했는데 그 속에서 어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떤 여자와 알 수 없는 남자와 대화 내용이 아주 사랑해, 좋았어, 나중에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뭐 사줄게, 진짜 막 뚜껑 열리는 말이 들려. 그리고 심지어는 차 안에서 이런 소리도 들려. 뚜껑 열리죠. 그런데 이 뚜껑 열린다고 그냥 갖다 막 남편한테 들이대는데,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들이대고, 내가 네 차 안에다 녹음기를 갖다 녹음을 해봤는데 이런 내용이 들린다, 너 바람 폈지, 바로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거든. 가정불화만 더 커진다는 거예요. 가정불화만 커지고 미친놈 미친 여자 소리 들어요. 정신병자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바람핀 사람은
내 아내 내 남편이 뭔가를 해서 내가 바람핀다는 사실을 알고 추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미안해 잘못했어 이럴 줄 알죠. 절대 안 그래요. 바람핀 사람은 극도로 예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예민해져 있는 사람이라. 이 예민한 사람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괜히 짜증내고 큰소리, 더 큰 소리 쳐.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면서 이 여자 정신 나간 여자 아니야, 이 남자 정신병자 아니야, 무슨 바람을 폈다 그래, 증거 있어, 증거 내놔봐. 더 난리를 친다니까. 왜냐, 내 마누라 내 남편은 멍청해가지고 내가 바람피는 걸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철저히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바람을 필 때 항상 내 마누라 내 남편이 모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 아주 조심을 하면서, 극도로 조심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너 차 안에서 녹음해서, 내가 너 침실에서 녹음했는데 이런 통화를 하고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차를 어떤 딴 여자 태우고 다니고 다 녹음돼 있어. 들이댄다.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몰래 뭘 훔치다가 탁 걸렸어. 그런 심정이에요. 뭘 훔치다가 걸린 사람처럼 깜짝 놀라죠. 그럼 어떻게 돼? 할 말이 없잖아요. 변명을 해야 되는데, 변명을 미리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변명이 만들기도 전에 들이댄단 말이에요. 막 들이대면 당황하니까 막 큰 소리 나오는 거지. 미친 여자, 정신병자, 증거 있어. 무슨 바람을 폈다 그래. 100% 이렇게 하면 도리어 큰 소리 치고 미친 여자 취급한다니까. 근데 바람 안 핀 사람은 이러지 않아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바람을 폈다 그래. 그리고 그거 헛웃음하고 말아요. 왜? 내가 바람 안 피고 정상적이니까. 응? 무슨 바람을 폈다 그래. 변명할 것도 없잖아요. 바람 안 폈는데 안 폈다 그러지. 근데 바람 핀 거를 막 추궁을 해. 근데 내가 바람 폈으니까 깜짝 놀래지. 그러니까 큰 소리 치고 미친 여자, 미친 남자,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야. 당연한 거예요. 녹음기로 녹음했다고 들이대니까 싹싹 아유 잘못했어, 다시는 안 필게, 뭐 이럴 줄 절대 그렇게 안 해요. 100%입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모텔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을 직접 찍은 증거 사진, 그다음 녹음기에 들리는 녹음기에 음흉한 소리, 은밀한 대화 내용, 이런 거 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앞에 갖다 놓고 들이대도 잘못을 시인 안 하는 게 바람피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어째서? 그럼 어떡할래? 그럼 이혼해. 아마 그럴걸요? 되려? 지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되려 큰소리 치면서 너 때문에 그런 거다, 너 때문에 바람폈다, 그럼 이혼하자. 살기 싫으면. 지가 잘못해놓고 되려 그렇게 나올 거라니까. 거의 80~90%가 바람피는 사람은 그렇게 나와요. 왜냐?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 더 강하게 나온다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난데 지가 상처받은 것처럼 더 큰 소리 쳐. 에? 그렇게 큰 소리를 쳐야만 저 사람 추궁하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진정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참 심리가 그래요. 잘못한 사람이, 방구 낀 사람이 큰소리 성내고 큰소리 친다고, 그 말이 딱 맞아요. 방귀 안 낀 사람은 고약한 냄새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방구 껴놓고 지가 누가 꼈어 그래. 방구 낀 놈이 성낸다고. 바람 피고 진짜 상처 주고 한 놈이 반성은 그냥 대려 큰소리 치고 막 남편 아내를 몰아붙이고 뭐 극단의 선택인 뭐 이혼하자는 소리나 했었고, 지가 바람 피고 지가 불륜 저질러 놓고 지가 먼저 이혼하자 그래. 응? 참 나쁘죠. 예. 옹기로 들리는 소리가 뚜껑 열리는 소리야. 위치 추적해 보니까 모텔 들락날락하고 진짜 막 내연녀 집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어.
승기를 나지만, 화는 나지만 이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 조용히. 더 확실한 증거를 많이 수집해야 돼. 차곡차곡 계속해서. 단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이 모든 사실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증거로 갖다 들이대거나 추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가정불화만 심해져요. 싸움만 나. 내가 확실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판단을 세우라. 내가 이 증거를 수집을 해서 이혼을 할 건지 아니면 참고 살 건지, 이혼을 하더라도 어떠한 준비를 모든 걸 해놓고 한 방에 들이대면서 확실하게 이혼할 건지. 그렇잖아요. 요즘엔 이혼하더라도 재판을 하잖아요. 내가 이혼하자고 해서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하면 이혼 못 하잖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그죠? 이혼 소송도 빨리 끝내는 방법은 증거가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외도와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 확실한 증거를 차고 넘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곡차곡. 근데 그거 한 번에 끝내려고 그냥 뭐 녹음 한 번 했다고 그걸 갖다 들이대고 이혼하자. 지금 이혼 안 돼, 쉽게. 승질만 나지. 가정불화만 쌓이는 거지. 그러면 녹음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녹음 한 번 했다고 그거 들이댔어 봐.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증거 잡기 힘들어요. 왜냐, 이미 내 배우자가 나의 외도와 불륜 사실을 알게 됐는데 얼마나 치밀하게 행동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노출이 안 되는 행동을 하겠죠. 몰래 더 치밀하게. 그러면서 가정불화는 더 쌓이고 싸움하고 거리만 괜히 멀어지고. 그나마 힘이 외도를 하면서 힘이 없어서 밖에서 호고 들어와 가지고 그나마 한 달에 한두 번 해주던 것도 잠자리를 아예 이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물론 딴 여자 딴 남자랑 뒹굴고 온 저 배우자하고 뭐 하고 싶겠어요, 잠자리를. 하지만 그나마 한 달에 한두 번 해주던 거, 꿀같지 않은 거 잠자리, 그것도 안 해주게 돼. 못하게 되는 거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지 뭐. 그냥 물론 이건 쓸데없는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녹음 한 번 했다고 해서, 녹음 한 번 했는데 누군가와 대화 내용, 위치 추적 한 번 했는데 누군가의 집, 누군가 모텔 왔다 갔다 한 거, 요런 거 가지고 뭐 그냥 들이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네? 녹음과 위치 추적기를 이용해서 종합적인 증거를 확보를 해야 돼. 종합적인 판단을 해봐야 되고, 넓게, 폭넓게 보내는 거지. 네? 한 번으로 끝내려고 하지 마요. 재판이나 모든 상황은 완벽한 게 좋아요. 완벽한 게. 증거가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면 그걸 요렇게 짜집게 한번 해보면 확실한 증거가 만들어지겠죠. 네.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쉽게 이혼에 대한 판단이 안 서죠. 내가 이혼을 해야 되나?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데 이혼을 해야 되나? 자녀들 나이도 생각해야 되고, 자녀들이 아직 시집장가도 안 갔고,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 만약에 이혼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까지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을 했는데 이혼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종합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내 아내가 바람을 피는데 이혼을 하면은 아직 어린 애들은 누가 키우지? 내가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이혼을 섣불리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머리만 아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뭐 조그만 증거 가지고 들이대지 말리는 거죠. 좀 현실적으로 깊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이혼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내 남편이 바람을 핀다면 여자의 입장에서 제일 먼저 경제적인 상황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자라면 남편이 바람 필 때 경제적인 거. 네?
이혼을 당장 하면은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돼. 근데 내가 평생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했어. 그러면 앞으로 이혼하면 내가 벌어야 하잖아요. 식당에서 뭐 서빙을 하던가 그릇을 닦던가, 응? 막노동을 하던가. 회사에 나이 먹어서 회사에 취직되겠어요? 잘 안 되지. 사무직은. 그럼 생산직이나 뭐 그런 데로 가야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물론 돈이 많다면 이혼 소송을 해서 재산 분할을 해가지고 남은 돈으로 무슨 가게라도 할 수 있겠죠.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 경험 없이 또 뭐 무슨 가게 같은 거 뭐 치킨집, 피자집 경험 없이 하면 100% 성공 못해요.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밀하게. 근데 돈이 없어. 꼴랑 뭐 집 한 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어. 뭐 재산 분할 할 것도 없어. 그럼 이혼하면 안 되지. 절대 이혼하면 안 되지.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섣불리 이혼 덜커덕 해가지고 이혼하면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열받아서? 열받는다고? 내 남편 저 새끼 바람 피니까 꼴도 보기 싫어? 당장 이혼할래? 그러면 나만 손해요. 나만. 예? 바람 피는 놈 날개 달아주는 거잖아. 날개. 응? 바람 피고 저질하라는데 덜컥 이혼해 줘봐. 나만 손해라는 거야. 이혼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돈 벌어다 주잖아요. 생활비 주고. 바람 피는 남편은 ATM 기계다. 은행의 ATM 기계다. 카드만 넣으면 돈이 언제든지 나오는 ATM 기계다 생각하고 그냥 살아요. 눈 딱 감고. 대신 증거는 다 수집해놔. 언젠가는 저 바람 피는 놈이 이혼하자 그럴지 모르니까. 준비를 하는 거지. 준비를 하나씩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내색하지 말고. 너 바람 폈지 하고 뭐 뚜껑 열린다고 너 바람 폈지 누구 만나고 왔지 이러지 말고 준비를 하라는 거야. ATM 기계에서 돈이 나오면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면 차곡차곡 모으고 절대 쓰지 말고 또 증거는 증거대로 수집을 해놓고 시간 많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게 철저한 준비. 그리고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 싶을 때 그냥 그때도 뭐하러 이혼을 해. ATM 기계가 돈을 계속 ATM 기계에 돈이 나오는데 바람 피는 사람은 언젠간 이혼하자고 해요. 100%. 왜냐하면 집 밖에서 한번 외간 여자 외간 남자 맛을 본 사람은 절대 못 있거든. 그게 진짜 은밀하고 이 짜릿하고 이거 안 해본 사람 모른다니까. 몰라 절대. 그러니까 준비를 하래. 언젠간 이혼하자고 할지 모르니까. 그 대신 본인은 절대 이혼하자 말 하지 말고 그냥 증거만 수집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자 쪽으로만 너무 이제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남자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있잖아요. 내 아내가 바람펴요. 미치죠. 네, 미치겠죠. 남자의 입장에서는 좀 생각이 달라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들은 그래요. 여자들은 자기 남편이 바람피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잠자리 몇 번 해주면 다 잊어버리고 다시 사이가 좋아지더라고. 그리고 좋아질 확률도 많아. 거의 95% 이상이 남자 바람핀 거는 여자들이 일정 부분 용서해주는 면도 있는데 다시 재결합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높은데 여자의 입장은 그래요. 아내가 바람폈어. 남편이 그거를 눈 감아주고 용서하려는 마음이 많아요. 보면은 남자들이 참 순진하고 마음이 약해. 내 마누라가 비록 바람을 피우지만 난 용서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자가 바람핀 아내가 그 마음을 안 받아줘요. 여자들은 바람피면 다시 돌아오는 확률이 거의 60%도 안 돼. 왠지 아세요? 여자들은 심리가 그래요. 오직 한 남자만을 위한다는 거지. 두 남자를 만나질 못해요. 이 말은
한 남자한테만 몸과 마음을 주고 올인을 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여자들은. 남자는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요 여자도 만나고 마음에 안 들면 차고, 이 남자도 만나고 이 여자도 만나고 그래. 이 여자 저 여자 막 몇 사람씩 만나면서 바람도 피우고.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두세 남자를 만나서 바람 피고 이거 절대 못해요. 오직 한 남자, 남편이나 내연남이나 한 남자를 만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올인을 하고 모든 걸 바친다는 거죠. 이 남자의 바람보다 여자가 바람이 나면 가정이 깨질 확률이 80% 이상 더 높다는 거예요. 남편이 용서를 하고 받아주려고 해도 여자가 그걸 안 받아줘요. 네? 수치심을 느끼고 집에 들어와도 저 남자가 언젠간 이 문제로 인해서 불화를 일으킬 거다. 부부싸움 중에 튀어나올 거다. 과거에 내가 바람핀 거. 네? 그리고 여자라는 게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사회 분위기가 여자가 바람폈다고 하면 조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남자가 바람핀 거는 남자로서 그럴 수 있지, 요런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자는 내가 바람피다 들켜가지고 시댁에 알려지고 뭐 처갓집에 알려지고 이런 거를 엄청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누가 내 며느리가 바람핀 거를 용서해 주겠어요? 며느리가 바람핀 걸 용서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내 사위가 바람핀 거는 어느 정도 눈 감아주려고 해요. 내 사위가, 장인 장모가 사위가 바람핀 건 어느 정도 눈 감아주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바람핀 거는 용서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이런 사회 분위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를 이해를 하고 다시 잘 타일러서 다시 데려오려고 하지만, 이 바람핀 여자의 입장에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바람피는 것보다 여자가 바람을 펴서 가정이 깨지는 확률이 우리나라는 더 높아요. 훨씬 높아요. 높고, 여자가 바람피면 둘 중에 하나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두 남자 사이, 남편과 내연남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 정리를 해야 돼. 근데 남편을 정리하려는 생각이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헛고생 하는 거지. 헛고생. 남자들은 좀 제가 생각해도 좀 불쌍해요. 많이 불쌍해. 여자의 입장을 생각을 안 해. 여자들의 심리를 절대 몰라. 내 아내는 내가 얘기하면 이렇게 저렇게 들을 거야. 다시 들어올 거야. 잘 타일리면 다시 예전처럼 이제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마찬가지. 내 마누라가 바람을 핀다면 절대 그 사실을 얘기하지 마요. 잘 타일려서 들어올 것 같으면 차라리 못 본 채 하던가 증거만 수집해 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절대 내색하지 말고 추궁하지 마요. 다시 살 거면, 이혼할 거면 증거를 많이 수집해서 재판으로 해서 빨리 끝내고, 대신에 준비 좀 많이 해놓고. 네? 억울하잖아요. 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그죠?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고지를 만들어 버려. 응? 빚만 안겨주고 이혼해버리라고. 돈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새 인생 찾으면 되잖아요. 응?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그리고 우리나라 신체 건강하면 얼마든지 살기 좋은 세상이잖아요. 즐길 수 있고. 절대 들이대지 말고 조용히, 남자도 마찬가지로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놓고, 여자도 마찬가지. 언젠가는 이혼하자 말 나와요. 서서히 외도의 정도가, 처음에 정도가 심해져요. 처음에는 외출을 해서 귀가 시간이 조금 늦다가 점점 늦어져. 외도와 불륜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부터 이제 외박해. 하루 외박했다. 그 다음엔 2박 3일 외박하겠다. 왜? 이 외도와 불륜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재밌고 짜릿하고 좋거든. 그러다 보면 영원히 집을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여자 같은 경우. 남자는 바람 피면 집 안 나가거든. 남자가 바람 피다가 집 나간다는 소리 들었어요? 근데 여자들은 바람 피면 집을 나가버려요. 아니, 영원히 그 남자랑 살고 싶어가지고. 바람 피고 외도와 불륜이 심해져서 바람 피다가 집 나간 여자 찾으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뭐하러 찾아요? 내비두지. 그 사람 찾아가지고 데리고 들어와요? 또 나가요, 그거. 절대 집에 안 붙어 있어요. 남자들은 바람 펴도 가정은 깨려고 안 해요. 바람을 피면서도 가정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은밀하게 딴 여자 또 만나고, 아내는 아내대로 또 바람을 은밀하게 피우고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은 안 그래. 오직 한 남자만 섬기기 때문에 집을 나가버린다니까. 그 집 나간 여자 뭐하러 찾아? 찾아서 데려와가지고 잘 타이려고 하룻밤 자고 나면 말 들을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한번 집 나가기 시작하고 한번 딴 남자 몸 한번 섞고 나면요, 절대 그거 못 잊어요. 여자 또 그래요. 데려올 필요 없어요. 뭐하러 데려오려고 그 여자를 찾아. 나갔으면 어시고 좋다지. 나가라 그래. 그냥 나갔는데 뭐하러 찾으려고. 여자들은 대부분 가정일을 하잖아요. 집에만 있잖아요. 몇십 년, 수십 년을 결혼해가지고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는 경험을 안 해요. 그죠? 처녀 때 어떻게 됐든 결혼 전에. 결혼하고 이후부터는 오직 남자라는 건 남편이 밖에 없어. 집안에만 있으면 행동해. 그러다 어쩌다가 밖에서 우연히 딴 남자를 만났어. 남편이. 그래서 그 남자랑 이렇게 몸을 섞고 뭔가 마음을 주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어. 외도를 시작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엄청 짜릿해. 막 사랑의 감정이 싹 트는 것 같아. 막 느낌이 이상해. 와, 이런 감정 처음이야. 내 처녀 때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느껴져. 근데 이걸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인 것 같구나. 이런 사랑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랑이 아니야.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 이건 사랑이고, 사랑의 감정, 이런 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이런 감정 처음이야. 생전 느껴보지 않은 감정이 싹 트고 있어. 개풀 뜯어먹는 소리. 절대 사랑이 아니거든. 그거 몰래 하니까, 남편 이외의 남자와 몰래 하니까 느껴지는 감정일 뿐이지. 몰래 하니까 스릴 넘치고, 은밀하게 하니까 스릴 넘치고, 그래서 느껴지는 감정일 뿐이지,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사랑이 인제야 내가 나이 들어서 첫사랑을 만났네,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네, 이 백마탄 남자가 내 앞에 나타났네.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몰래 하니까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지. 절대 그거 첫사랑이 사랑의 감정이 그거 아니여. 내나 똑같아. 누굴 만나도 그 몰래 하는 거는 다 똑같다는 거지. 그 감정.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자꾸 사기를 당하는데요. 위치 추적 사기. 내 마누라, 내 남편이 어딘가에 돌아다니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남편이 집을 나갔다, 마누라가 집을 나갔다. 그래서 위치 추적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흥신소나 위치 추적 해준다는데 나 위치 추적을 맡겼어요. 돈 주고. 절대 그거 사기입니다. 위치 추적 안 돼요. 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위치 추적 해달라고 여기저기 의뢰하는데 돈부터 절대 입금하지 마세요. 위치 추적 절대 안 돼요. 네, 안 되니까 그거 아시고, 사기니까 그거에 대한, 위치 추적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